카이스트 의과학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최윤입니다. 지금은 연구조 교수고요. 네, 이제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학부 입학한 게 2004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졸업을 200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부 전공은 2005년에 선택을 했는데 원자력빛 양자공학과 선택을 했고요. 2009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진학을 하고 4년 공부를 마치고 2013년에 의사가 되어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그때부터 5년 동안 또 받았고요. 그래서 2018년이 되어서 다시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바이오메 내공학과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졸업을 하게 됐고요. 학부 때 제가 굉장히 이제 학부 생활을 힘들게 보냈었던 것 같고 성적도 좋지 않았죠, 사실. 이제 그래서 원래는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과학자가 되려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가기에는 좀 성적이 부족했었어요. 일단 과학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카이스트에 왔지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방학을 하게 되잖아요. 과학자의 길이 나에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과학자의 길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쉽지는 않은 길이었어요. 기술자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굉장히 숭고하고 멋진 일이긴 하지만 그런 자기 확신과 뚜렷한 소신 없이는 여전히 힘든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 과연 제가 이제 그런 길을 대학원도 진학하지 못했는데 계속 도전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죠. 그냥 타협을 했어요, 스스로. 타협을 해서 그냥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자. 일단 학부 공부가 조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학부 전공은 이제 원자력공학과 5년과 졸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공학과에서 배웠던 과목들 중에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발전소를 만들거나 방사선을 가지고 뭐 산업에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원자력공학을 이루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응용 분야는 의료 응용입니다. 네, 방사선을 이제 어떻게 의료에 응용하고 이제 병의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원자력공학과 공부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런 이제 거대 과학보다는 차라리 이제 의료 응용 분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긴 했었어요. 그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의료 분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런 큰 자극이 되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가면서 어떤 전문 의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학부 전공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 분야를 제 전문 과목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건 결국 이제 방사선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방사선으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학부 때 배웠던 공부나 적성도 잘 살릴 수가 있고 또 방사선을 활용해서 정말로 이제 그 놓칠 수도 있는 환자들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제가 학부 전공에서 배웠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어서 이제 뭐 제 인생에 별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의사는 뭐 안정적이고 뭐 새로운 도전을 할 것도 별로 없고 의사로서 쭉 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다 보니까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걸 이제 환자를 다루는 걸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잘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잘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제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잘못되기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사실 의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게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이제 번아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의사라면서 이런 이렇게 너무나 많은 한계를 느끼면서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거죠. 제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지식인이 나의 한계를 느낀다면, 저의 한계를 느낀다면 그 한계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지 당연히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의학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환자들을 잘 못 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의학 지식의 한계 때문인 건데 그 바깥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당연히. 현대의학의 한계를 좀 넓히는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시 과학자의 꿈을 조금씩 찾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기차를 이렇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차를 어떻게 운전을 하고 운전을 잘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차를 잘 운전하고 기차를 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그냥 일반 의사의 일이라고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기차는 다만 이제 깔려 있는 철로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밖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의사과학자의 역할은 새로운 철로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철로가 없는 곳에 새로운 철로를 놓는 게 이제 의사과학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철로를 새로 놓으면 의사들이 운전을 잘해서 가지 못했던 철로로 기차를 운전할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뇌기반 인공지능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연구가 직접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연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제가 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냐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사람 일들을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게 목표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의 지능을 확장시켜 주는데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잘 융합이 된다면 사람의 지능을 확장을 시켜줄 수 있고 인공지능 자기의 지능을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지능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극복시켜주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학 지식의 범위도 이렇게 넓어지게 될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특정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제 사람의 뇌로부터 얻는 이제 인간의 지능을 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잘 정의해서 이 두 가지 다른 지능을 잘 융합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양방향의 지능을 보다 확장시키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굉장히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의 불안감도 있고 주변의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트랙을 따라가는 걸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벽을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오긴 했지만 카이스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카이스트 사람이라는 그런 일말의 정신은 남아 있었던 거죠, 가슴 한켠에.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라면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게 저는 카이스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내가 카이스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일말의 자부심, 그게 어떤 저의 어떤 용기 있는 결정에 좀 큰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네, 많았는데 네, 그냥 뚝심으로 잘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갔네요. 좋은 과학자가 되기 위한 역량을 물어본다면 저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잘 발굴하고 찾아내고 정의하는 능력. 2번째는 문제가 정의가 되었으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 또 3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 해결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 특히 의사과학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이 중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의사가 되기 위한 시간 혹은 일반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한 시간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의사과학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길만 쭉 파왔던, 과학자 길만 쭉 파왔던 분들이나 의사의 길만 쭉 파왔던 분들에 비해서 공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과학자가 의사의 길만 파왔던 의사보다는 진료를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자의 길만 쭉 파왔던 사람들에 비교해서는 연구를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과학자의 어떤 강점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나의 분야만 봤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데서, 그런 능력에서 의사과학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의 어떤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로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역량보다도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역량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좀 기본의 조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서 이것이 잘 조합되고 잘 믹싱이 됨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아이디어나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창의성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면 뭔가 그냥 뭐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잘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거. 일단은 그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좀 관심사가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좁혀나가는 그런 훈련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항상 좀 열린 마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는 이유도 태양이 이렇게 행중압으로 폭발하려고 하는 힘과 그 다음에 자기 중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태양이 그 모양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내 연구도 마찬가지고, 연구도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어떤 얻는 행복, 기쁨, 보람과 또 반대로 연구를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힘듦 이런 것들이 또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많은 인간 사이들의 어떤 갈등도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과학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아무도 의사과학자가 뭔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의사과학자가 무엇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언론은 물론이고 뭐 의사들은 또 과학자들도 아무도 뭐 관심이 없고, 의사과학자가 뭔지 정의도 되지 않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이런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사과학자가 되고 보니까 지금 의사과학자가 중요하다고 너도나도 막 매일같이 매스컴에 나오고 언론에서 강조가 되고 저 인터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카이스트가 직접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고 의학 전문대학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좀 신기한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뭐 약간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을 당연히 전제하고 그러니까 저희 꿈이 꿨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찾는 게 아니라 휩쓸려 가고 있어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면 우르르 올라가요. 인공지능 뭐 인기 있다 그러면 다 인공지능 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소신껏 뭔가를 꾸준히 이루어 나갔을 때 결국은 남들이 알아주는, 당이 알아주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